조선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가장 깊이 저미게 하는 비극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왕세자가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숨을 거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죠. 과연 그날 차가운 뒤주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한나라의 세자가 그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던 이유가 단순히 그의 광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잔혹한 정치적 암투의 희생양이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핏줄마저 끊어낼 수밖에 없었던 왕실의 비극, 그 표면적인 이유 뒤에 감춰진 복잡한 진실들을 함께 추적하며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해석을 낳는 그날의 파국을 재구성해 볼 텐데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닌 마치 한편의 치밀한 추리극처럼 그날의 진실에 다가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간의 문을 열고 영조와 사도세자 두 부자의 엇갈린 운명이 시작된 그 시점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야기는 조선 제21대 왕 영조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조는 오랜 세월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삶에는 늘 후계 문제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어렵게 얻은 아들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영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자는 어릴 적부터 총명함과 비범함을 두루 갖춰 영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영조는 이런 세자에게 일찍이 나라의 정사를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국정을 원활히 이끌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어린 세자는 아버지의 신뢰를 받아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영조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학자들과 밤늦도록 서고에 앉아 책을 탐독하고 신하들과 함께 백성의 삶을 논하며 미래를 꿈꾸는 세자의 모습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죠. 그러나 이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자 간의 관계는 점차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듯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노년의 영조는 세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고 사소한 실수에도 엄격한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노력했지만 영조의 눈에는 늘 부족한 점만 보이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세자의 내면은 점차 깊은 곤뇌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궁궐을 홀로 배회하거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세자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기이해지기 시작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돌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자의 기행이 시작된 시점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과연 세자는 정말로 정신적인 질환을 앓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영조의 지나친 기대와 냉혹한 질책,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세자에게 쏟아지는 신하들의 비판과 영조의 실망감은 날마다 깊어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에 가득 찼던 부자 관계는 어느덧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비극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영조와 사도세자 부자 관계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았죠. 희망으로 가득 찼던 대리청정의 시작과는 달리 점차 깊어지는 갈등과 세자의 알 수 없는 기행으로 인해 이들의 운명은 파국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향한 영조의 깊은 실망감과 신하들의 끊임없는 비판은 날마다 더욱 커져만 갔고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세자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안정하고 기이한 행동으로만 여겨졌던 세자의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끔찍한 양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격노하여 주변 사람들을 가차없이 위협하는 일이 잦아졌고 때로는 예고 없이 칼을 휘두르거나 심지어 아무런 죄 없는 궁인들을 해치는 끔찍한 사건까지 빈번하게 벌어졌다고 전해지죠. 왕세자의 처소는 늘 공포와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었고 그의 곁에 있던 이들은
언제 자신에게 화가 미칠지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한 나라의 세자가 보이는 이러한 상식 밖의 행동들은 궁궐 전체를 혼란과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영조의 귀에는 쉴 새 없이 세자의 비행을 고하는 보고들이 끊임없이 쏟아졌고, 이 비극적인 소식들은 영조에게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 간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핏줄로 맺어진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었죠. 이 모든 비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자 수없이 노력하고 애끓는 간언을 올렸지만 이미 깊어진 세자의 병증은 해경궁 홍씨의 애절한 호소를 차갑게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지아비로서 또 한나라의 왕세자로서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랐던 그녀의 간절한 염원은 끝내 처절한 좌절로 돌아오고 말았죠. 해경궁 홍씨의 회고록인 한중노그에는 당시의 참담하고 절망적인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읽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 기록 속에는 사랑하는 남편의 이상 행동을 막지 못하는 무력감과 다가오는 비극을 예감하는 슬픔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는 세자의 기행과 그로 인해 야기된 궁궐의 극심한 혼란은 결국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빠르게 치달았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조선왕실 역사상 가장 비통한 날 중 하나로 영원히 기록될 그날, 창덕궁 문정전 앞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불길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노쇠한 영조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통한 결정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바로 세자를 폐위하고 디주에 가두라는 참혹한 명령이었죠.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궁궐 안팎의 모든 이들은 경악과 함께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나라의 세자를 디주에 가두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리라고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 순간 문정전 앞에는 거대한 나무 디주가 준비되었고 영조의 엄명에 따라 세자는 결국 그 차갑고 밀폐된 상자 안에 갇히게 됩니다. 궁궐 전체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세자가 디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조선왕실의 가장 참혹한 한 페이지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세자는 차가운 디주 속에서 8일이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 할 텐데요. 과연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모화변의 비극적인 전말을 더욱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세자는 차가운 디주 안에 갇혔습니다.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8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어떤 고통이 그를 짓눌렀을까요? 어둠과 고립,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뒤섞인 극한의 상황은 상상조차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주 안에서 세자는 갈증과 굶주림은 물론 숨막히는 답답함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 작은 틈새로 겨우 새어 들어오는 빛과 공기만이 그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을 테죠. 디주 밖 궁궐의 분위기 또한 비극적이었습니다. 아들을 디주에 가두는 명령을 내린 영조의 마음은 과연 편했을까요? 겉으로는 단호한 군주의 모습을 보였겠지만 아마도 디주 앞에서 밤낮으로 번민하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피를 나눈 아들을 직접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하는 아버지의 고뇌는 그 어떤 형벌보다도 가혹했을 테니까요. 그에게는 왕실의 위엄과 나라의 안정, 그리고 아들의 생명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짐이 동시에 놓여 있었던 셈이죠. 이런 영조의 깊은 고뇌를 더욱 심화시킨 것은 바로 신하들의 거센 압박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세자의 기행과 살인 행각을 문제 삼으며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나라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세자를 폐위하고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노론 세력은 세자의 존재가 왕실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영조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자의 죽음이 곧 조선의 안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디주 앞에서 고뇌하는 영조에게 신하들은 마치 거친 파도처럼 밀려와 세자의 폐위를 종용했던 것이죠. 결국 차가운 디주 속에 갇힌 지 8일째 되던 날, 세자는 그 안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세자의 죽음이 그렇게 막을 내린 것이죠.
이 충격적인 소식이 궁궐 전체에 전해지자 모든 이들은 경악과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때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왕세자였던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겠죠. 궁궐 전체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먹구름이 드리워졌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왕실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조선 왕실의 정치적 상황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조정은 급변하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훗날 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정조는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아버지 묘를 현룡원으로 옮기고 사도세자가 아닌 장원세자라는 시호를 올리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묘를 바라보며 지난 비극을 되새기는 듯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노력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 왕실의 정통성을 재확립하려는 의지의 발현이었죠. 사도세자의 죽음은 그저 한 왕세자의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존엄과 부자 간의 정,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압박이 복잡하게 얽힌 조선 왕조의 가장 어둡고 슬픈 페이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광증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정치적 암투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묻곤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 이 비극적인 부자의 이야기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도 유독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죠. 뒤주에 갇혀 8일 밤낮을 보낸 세자의 마지막 숨결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한 개인의 절규는 차갑고도 거대한 왕실의 운명 앞에서 맥없이 쓰러져 갔을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세자는 무엇을 보았고 또 어떤 절망에 잠겼을까요? 이모화 변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단순한 왕세자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존엄이라는 무거운 가치와 부자 간의 정의라는 인간적인 도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빚어낸 참혹한 비극의 정점이었죠. 영조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라는 비정의 명령을 내리면서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흔들리는 왕실의 안녕과 신하들의 끊임없는 폐위 압박 속에서 고뇌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핏줄인 자식을 잃는 아버지의 깊은 슬픔에 잠겨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그 선택은 한나라의 군주에게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테지요. 뒤주 속에서 세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원망, 왕세자로서의 삶에 대한 깊은 회한, 그리고 자신의 통제할 수 없었던 광증에 대한 한없는 자책감마저 뒤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8일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을 테고, 그 어둡고 좁은 나무 상자는 한나라의 세자에게 가장 잔인하고 숨막히는 감옥이 되었을 겁니다. 결국 세자는 그 속에서 기나긴 고통 끝에 생을 마감했고, 그의 죽음은 조선 왕실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며 훗날까지도 지울 수 없는 비극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사도세자 개인의 정신적인 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탕평책으로 권력을 굳건히 하려던 영조의 정치적인 계산과 노론과 소론 등 당시 당파 간의 복잡한 암투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결과였을까요? 역사가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자의 광증을 강조하며 비극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시각도 존재하죠. 어느 한쪽으로 간단히 단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뒤얽혀 만들어낸 파국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왕실의 권력투쟁, 가족 간의 해묵은 갈등, 그리고 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 거대한 사회적 압박 속에서 억압받는 상황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죠.
역사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라고들 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는 권력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와 냉혹한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받을 수 있는지를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모화변은 단순히 한 왕세자의 비극적인 종말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겪었던 가장 어둡고 슬픈 시대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뒤주 속에서 쓰러져간 세자의 마지막 숨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며 역사의 미스터리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군요. 그날의 비극은 단순한 왕실의 치부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을 꿰뚫는 뼈아픈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세자의 비극을 통해 역사의 복잡성을 엿본 것처럼 시간은 흘러도 변치 않는 인간 본연의 갈등과 고뇌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날 뒤주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비극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은 아마도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계속해서 재촉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